일본 2대2 네덜란드 무승부, 베트남 반응. 일본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네덜란드는 경기 초반부터 피지컬과 제공권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고 일본은 빠른 전환과 조직적인 압박으로 맞섰다. 네덜란드가 먼저 앞서 나갔지만 일본이 곧바로 따라붙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후에도 한 번 더 리드를 허용했으나 끝까지 균형을 맞추며 승점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스코어는 2대2였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양팀 모두 강한 인상을 남긴 경기였다. 특히 일본은 두 차례나 뒤처진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따라붙으며 경기 집중력을 보여줬다. 이 경기는 베트남 축구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단순한 무승부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베트남 팬들의 반응은 일본의 경기력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 수준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확장됐다. 일본과 베트남 축구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은 아직 이런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은 유럽 강팀과 무승부를 하는데 베트남은 아직 월드컵 본선도 어렵다. 베트남 리그와 일본 대표팀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 전술, 체력, 속도 모든 면에서 다르다. 베트남이 일본처럼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일본은 이미 월드컵에서 경쟁하는 팀이다. 우리는 동남아 수준이고 일본은 세계 무대 기준이다. 똑같은 아시아지만 격차가 크다. 베트남 선수들은 기술은 좋아졌지만 경기 템포와 압박 대응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일본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보여준 압박 탈출 능력은 베트남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비교 반응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 섞인 평가도 이어졌다. 솔직히 부럽다. 일본은 이미 월드컵에서 이런 경기를 하고 있다. 베트남도 언젠가는 저런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일본은 시스템이 다르다. 선수 개인보다 팀 전체가 완성돼 있다. 유소년부터 체계가 다르니까 월드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일부 반응은 일본 축구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였다. 일본은 이제 월드컵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다. 네덜란드 같은 강팀을 상대로 두 번이나 따라붙는 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다. 예전 아시아 팀들은 이런 경기에서 한 번 실점하면 분위기가 무너졌는데 일본은 끝까지 자기 축구를 유지했다. 조직력이 정말 인상적이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 팀 전체의 움직임이 훨씬 정교하다. 이 정도면 유럽 중위권 팀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일부 팬들은 일본과 한국을 함께 비교하며 아시아 축구의 위치를 이야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아시아 대표 2강이다. 둘 다 유럽 강팀을 상대로 경쟁한다. 한국은 체코를 이겼고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겼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수준 차이다. 아시아 축구 전체가 올라오고 있지만 중심은 한국과 일본이다. 이 두 팀은 이제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경쟁국이다. 전술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반응도 많았다. 일본은 단순한 역습팀이 아니다. 점유율도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간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을 안전하게 빼내는 능력이 좋다. 전환 속도가 빨라서 네덜란드 수비가 계속 흔들렸다. 수비도 안정적이라 대량 실점 상황이 거의 없다. 체력적으로 90분 내내 유지되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베트남 팬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자주 섞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베트남은 아직 이런 팀들과 비교 단계가 아니다. 일본은 월드컵에서 살아남는 팀이고 우리는 아직 아시아컵에서 경쟁하는 수준이다. 격차를 인정해야 발전 방향도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는 배우는 입장이다. 일본처럼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발전에 대한 기대도 함께 존재했다. 언젠가 베트남도 이런 경기장에서 뛰는 날이 올 것이다. 일본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된다. 아시아 축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다. 우리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이번 일본과 네덜란드의 2대2 무승부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베트남 팬들에게 아시아 축구의 격차와 현실 그리고 동시에 발전 방향까지 함께 보여준 경기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은 유럽 강팀과 경쟁하는 아시아 팀으로 평가받았고 베트남은 그 기준과 비교되며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반응이 많았다. 베트남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시스템 전반의 완성도가 낮다는 점이다. 유소년 육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선수 성장 구조가 유럽이나 일본처럼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특정 연령대의 재능이 몰리면 이후 세대에서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된다. 또한 전술 이해도와 경기 템포 적응력에서도 한계가 있다. 국내 리그에서는 통할 수 있는 플레이가 국제 무대에서는 압박 강도와 속도 때문에 쉽게 막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 조직은 유지되지만 볼을 탈압박하고 전진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피지컬과 체력에서도 차이가 있다. 90분 내내 고강도 압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하락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결국 베트남 축구는 개인 기술보다 시스템, 경험, 피지컬 모두에서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